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뽀기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한 3주 동안 음식 재료, 먹는 보조제 다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뽀기는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허브도 하지만 동종요법, 호메오패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뽀기가 어려서부터 쓸개골 탈구인데 이제 신장 하나인 상태에서 수술도 위험하고 또 수술 후에 이제 진통 소염제를 먹어야 한다니까 신장에 무리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쓸개골 탈구 예방 차원으로 이제 동종요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종요법을 처음 알게 해준 책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닥터 피케른의 자연주의 육아백과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문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이제 우리 뽀기 동종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했어요. 뭐 급성이나 급성 경우는 뭐 알러지, 뭐 설사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저도 적용을 해봤었고요. 근데 뽀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질환이 이제 만성으로 가니까 제가 약을 찾기에는 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이제 몇 년, 지금 거의 한 7, 8년 가까이 이제 전문의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종요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동종요법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열치열 법칙이랑 같아요. 이제 가령 이제 벌에 쏘이면 독이 몸에 퍼지잖아요. 뭐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로 인한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증상을 벌독으로 만든 레머디를 적용해서 치유를 시킨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양약의 경우 뭐 항생제, 소염제, 뭐 이뇨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복용을 하면 그만큼 장기, 특히 신장이랑 간에 무리를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먹은 뒤에 뭐 수치가 뛴다, 초음파상에 장기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동종요법은 그런 부작용이 좀 없어요. 그렇다고 동종요법이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안전하니 무조건 다 써도 된다, 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작용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레머디에 대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머디들은 대략 한 4,0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로 희석 진탕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서 레머디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레머디를 이제 증상에만 맞게 고르는 게 아니라 마인드, 그 다음에 적용할 대상의 성향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질병의 근원이 되는 마이아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상만 보고 약을 써도 마인드와 성향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효과가 미비하거나 전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해요. 가령 부작용이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 치유도 안 된다. 거의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맞게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맞는 약을 찾을 때에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체질이에요. 이 체질약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거는 일반인이 공부해서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레머디들을 먹고 이제 프루빙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레머디를 골라 먹었는데 더 악화가 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루빙은 단기간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수개월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종요법 레머디는 프루빙도 뭐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있고, 또 이 레머디들 간에 이제 서로 상호 보완, 해독, 충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동종을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간의 관계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종 전문의 블로그에서 이제 상극인 약물을 검색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책을 참고로
이제 상호 보완 해독 약물을 찾아보고 이제 전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되는 약을 먹으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줘요. 그렇지만 이제 해독되는 약을 먹게 되면 기존에 먹은 약의 효능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되는 약을 연달아 먹었을 때에는 증상이 더 악화가 돼요. 더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참고할 만한 이제 그 설명에 대한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거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레머디들은 또 이제 역가, 포텐시라 부르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역가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30C 정도가 사람이건 아이들한테 가장 무난하게 쓰여요. 근데 저역가 30C 이하가 안전하다고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식물계로 만든 레머디는 저역가가 안전하지만 광물계 저역가 약물들은 아무래도 이 물질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에는 몸에 이제 무리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역가 200C 이상의 경우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이들한테는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너무 증상이 악화되고 갑자기 이제 빨리 치유를 원할 때는 200C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이 몸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0C까지는 이제 보통 증상에 적용을 하지만 1M부터 고역가라고 하거든요. 1M 포텐시부터는 마인드 쪽에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건 아이들이건 고역가를 쓸 때에는 더 신중해야 되고,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는 고역가가 오히려 몸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저역가로 시작을 한다거나 무난히 30C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종요법이 급성질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빠른 효과가 나요. 드라마틱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도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이럴 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마법 같아요. 보통 급성의 경우는 3일에서 7일 안에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질환의 경우는 질환을 알아온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조금 효과가 나온다 하는 시점은 복용 후 한 3주, 최소 3주는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특히 레머디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약을 잘 선별하고 적용시켜서 호전이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맞지도 않은 약을 먹이면서 지켜본다는 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 돼요. 그래서 시기를 놓친 만큼 그만큼 시간을 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기질환이라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최후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종을 하겠다는 분들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뽀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질환이 생겼다, 이제 초기에 무조건 발견이 되면 말기로 가는 거를 늦추는 방법으로 동종을 무조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기 질환일 때에는 아이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져서 레머디가 반응할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생명력이 떨어져서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의 생명력이 충분해서 레머디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몸을 좋게 끌어올려야지 호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니까 조금 지체되고 너무 아이가 힘들었을 때는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했었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동종요법 레머디는 양약처럼 동종도 내성이 생기냐, 이 부분인데, 저도 궁금해서 이제 우리 뽀기 동종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레머디가 어느 순간 안 듣는다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몸의 성향이 바뀌어서이지 내성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레머디, 아이 성향에 맞는 레머디를 찾아서 이제 먹이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아셔야지 이게 바로바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호주 동종들 많이 하세요. 안전하다고 이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이제 마구 거의 때려 부으시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품 이름만 보지 말고 홈피 들어가시면 어떤 레머디들이 들어가 있나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레머디들 간에 서로 해독, 충돌, 뭐 상호 보완 약물 이런 여부 다 따지시고 역가도 괜찮은지 보고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 성향에 맞는지도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선택해서 먹이는 게 좋지 안전하다고 한꺼번에 여러 개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 동종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호주 동종을 폴리파르마시라고 하는데 한 제품 안에 한 병 안에 구성이 잘 조합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제품 한 병을 추가로 먹일 때에는 이 상관관계를 무조건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나 마나 한 꼴이 되는가 반면에 또 극도로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한 후에 아이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자도 동종요법에 대해 공부를 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종요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기본 이론 알려고 했는데 이제 없는 책들은 빌려서도 보고 했었어요, 친구한테.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이거예요. 개와 고양이, 고양이와 개의 동종요법이라는 책인데 처음 샀었어요. 그래서 거의 증상에만 근데 초점을 둔 책이라 질병에 무슨 레머디 이런 정도의 설명만 소개가 돼 있고 약간의 성향도 있기는 해요. 대신 마인드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종요법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전 같아요. 약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수많은 레머디들의 설명이 있어요. 증상도 있고 성향, 마인드도 간략히 나와 있어서 간편히 찾기에는 좋은데 그래도 동종을 조금 많이 공부하다 보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 책이 이 책이에요. 만화로 배우는 동종요법 약의 그림인데 이 책은 마인드랑 체질에 대한 설명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레머디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인드, 체질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이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약 이름을 잘 몰라갖고 많은 약을 알지는 못해서 그게 제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종요법 가이드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책 같아요. 이 책은 이제 4년 전쯤에 고향의 집사님이 권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산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 습득에 가장 좋고 뭐 증상, 마인드 이렇게 용어들 쉽게 설명을 풀이해 놓은 책이라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인데 이거는 제본을 떴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동종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동종요법을 공부 많이 한 친구가 이제 알려준 건데 약들 조합이나 상호 관계, 약물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약이 많지는 않지만 한 그래도 수백 가지, 한 200가지 정도 약물이 소개가 돼 있는데 영어라 좀 힘들어요. 저도 힘들게 보기는 했지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요거는 PDF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핸드폰에 깔아놓고 수시로 약 찾을 때 보는 거거든요.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마테리아 메디카라는 이제 어플이 있어요. 이것도 동종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제가 동종에 대해서 좀 빠져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이것도 봐라 해서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라이큐 큐어 라이크 책보다 더 많은 레머디들이 있고 새로 나온 약물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종요법 의사들 간의 뭐 이런 마인드나 성향 이런 분석도 다 틀리는데 그 각각 의사별로도 이제 설명들이 다 나뉘어서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래서 레머디를 찾을 때 이 한 책만 보고 요거 하나구나 해서 이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제가 갖고 있는 책 전부를 다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향에 맞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신중히 해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약물끼리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이 책들을 많이 보면서 하는 편이고 그래요. 끝으로 동종요법 참 좋아요. 안전하고 양약들보다 좀 안전해서 좋기는 한데 동종요법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종만 맹신해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는 거는 가장 무모한 짓이고요. 식이 조절도 안 하면서 동종만 먹인다. 이것도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암의 경우 항암을 해도 재발을 해요. 동종을 해도 재발은 해요. 그래서 암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나 담석도 음수량 신경 쓰고 식이 조절 다 하면서 레머디를 먹여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이런 조절 없이 먹인다고 이게 다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종요법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대체 예약이니까 보조적인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쓰셨으면 좋겠고 부작용 꼭 염두해 두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뽀기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영상 선생님께서 한 4년간 변화 없이 유지가 잘 된다, 관리 잘 해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뽀기가 제 극성으로 뭐 밥도 보조제도 다양히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이에 비해서 활력도 좋고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거는 동종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 뽀기 안녕. 안녕.